자, 오늘은 실손보험 그 2탄입니다. 지난번에 실손보험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주신다고 하셨고 1세대 실손에 대해서 장단점을 쏙쏙 파헤쳐 주셨어요. 너무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고 어떤 부분에서 손해인지 이런 부분을 잘 비교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네. 실손보험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지난번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2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는 중간에 개정된 실손이기 때문에 살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보험 중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첫 번째가 실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큰 게 실손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실손이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개정을 하죠. 뭔가 바꾸죠. 우리 입장에서 이건 너무 손해야. 바꿉니다. 네. 하지만 2세대까지는 뭔가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즈음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세대 실손 어떤 것들이 또 우리에게 이득이 되도록 생겨났는지 또 어떤 게 우리한테는 조금 안 좋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최근 뉴스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작년에는 2,512억이었고 올해는 3,211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됐죠. 아이고 내 돈.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가 없이 그 진료 후에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됩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훨씬 더 간편해지고 수월해지는 거죠. 네, 그동안은 병원 측에서 너무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좀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보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보험사들도 굉장히 이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병원에 서류를 떼러 다시 재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또 돈을 들여서 발급해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고요. 병원도 관련 업무 부담이 좀 줄겠죠. 또 보험사 역시 일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고요. 네. 또 보험금 지급 심사에 매년 4억 장 이상의 들던 종이까지도 전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까지. 그렇죠. 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하루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세대 실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세대 실손은 일단 그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상품이에요. 가입 기간이 총 8년. 기간이 꽤 깁니다. 2세대라고 불리는 그 기간이. 엄청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 가입을 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총 인구 중에 약 80%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50%가 2세대 실손에 가입해 있었어요. 와, 실손 가입자 중에 거의 절반이 2세대 가입자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 실손 있어 하시는 분들의 반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한 2세대 실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2세대 실손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만큼 중간중간 개정을 좀 걸쳤거든요.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가입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차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차는 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차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따, 뭐 이렇게 개정을 많이 했디야. 그러게요. 뭐 이렇게 자주 바꿨어요. 이렇게 개정되면서 바뀐 것들 체크하기에도 참 벅차네요. 맞아요. 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개정은요. 바로 2차 개정인데요. 13년 1월부터 15년 8월까지. 그렇죠. 네, 2차 개정 전후로 갱신 주기와 재가입 주기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2차 개정 전에는 3년마다 갱신이 됐고요. 100세까지 보장이 되었죠. 네. 근데 2차 개정 이후에는 이제 갱신 주기가 1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또 보험 기간은 100세이긴 하지만 재가입 주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재가입 주기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2세대 실손 2차 개정부터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이 가입한 때부터 100세까지 보장받았고 3년 또는 5년까지 갱신이 됐었는데 여기서 갱신이 됐다라는 건 사실 보험료의 변동만 있을 뿐이지 약관이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실손보험 그대로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금액만 바뀌는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전 실손은 3년, 5년마다 보험료는 올렸지만 100세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네, 이해돼요. 네. 2차 개정 이후에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건 동일한데 네. 10년, 15년이라는 재가입 주기가 생겼어요. 가입을 하고 15년이 지나면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다시 실손 가입을 진행하는 건데요. 포인트는 내가 그때 15년 전에 가입했던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실손 중에서 선택해 가입하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그래서 이걸 보장 변경 주기라고 합니다. 너무하네. 실손보험도 암보험처럼 물론 이제 금액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예전 실손들은 지금 가입을 못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예전 실손이. 근데 어쨌든 2차 개정 이후부터는 15년마다 재가입,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실손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2차 개정의 포인트는 갱신 주기의 변동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15년 뒤에 재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15년 뒤에 저기 가입을 다시 하셔야 돼요. 4세대 실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이 내용을 오늘 알게 되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겠는데요. 네, 그런데 다만 그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2세대 2차는요. 2013년 1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5년 뒤라고 하면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재가입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게 2028년인데요. 아직 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보험사에서 현재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만 재가입할 수 있다라고 할지 아니면 가입하고 있던 실손을 그대로 재가입할 수 있다라고 할지 이건 사실 그때 가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의견이 다 분분해요. 약관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좀 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럼 약관이 모호하다면 우겨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소비자 작성자 입장에서.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보험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약관에 약간 모호한 이런 규정이 있거나 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쨌든 다퉈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2차 개정된 실손의 재가입 시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섣부르게 실망하거나 섭부르게 다른 걸로 바꾸시거나 하지 마시고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갱신 우리가 갱신 5년 갱신, 3년 갱신, 1년 갱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갱신 같은 경우에는 갱신할래요, 뭐 갱신 안 할래요 이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갱신이 돼서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는데요. 근데 재가입은 좀 달라요. 재가입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재가입을 진행할 건지 물어보게 돼 있어요. 답변을 들어야 네, 되는군요. 네. 그래서 고객이 재가입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다시 처음에 가입하는 것처럼 청약서 작성을 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2세대 실손의 보장 한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원래 1세대 실손에서는 보장 한도가 뭐 입원 한도 3천에 통원 한도 10만 원 내지는 뭐 입원 한도 1억에 통원 한도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세대 실손부터는요 통일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선택권이 없이 그 입원 최대 5천만 원, 통원은 외래 25만 원, 처방 5만 원 이렇게 한도로 총 최대 30만 원이라는 보장 한도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왜 실손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뭐 5천에 30, 3천에 15, 10 뭐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입원 한도와 통원 한도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실손 어떤 거 갖고 있어? 5천에 30 갖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야?
나 2009년에 가입했는데 그러면은 그거겠네. 무슨 말이지? 이랬었거든요. 네. 5천에 3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입원했을 때 보장해주는 한도가 5천만 원, 그렇죠. 통원했을 때 보장해주는 한도가 30만 원 이런 뜻이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준이 3천의 10은 뭘까요? 입원했을 때 보장 한도가 3천, 통원했을 때 보장 한도가 10만 원. 딩동댕. 맞죠? 예. 네, 그래서 아주. 다들 입원하는 게 더 보장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그쵸. 네. 이 내용들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네. 아직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게 남았다고요? 네, 이전에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장했었잖아요. 그런데 2차 개정 이후부터는요,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형, 기본형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급여와 비급여 이게 2세대 2차 개정부터 구분이 된 거네요. 선택형과 기본형 이건 또 뭔가요? 네, 자기 부담금의 비율이 좀 다른데요. 사실 1세대 실손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2세대부터는 10%라는 자기 부담금이 생겼어요. 그리고 2차 개정 이후로는 그 이 10%라는 자기 부담금에도 변동이 생겼어요. 또 쪼갰어요. 먼저 선택형은 급여 부분의 자기 부담금이 10%, 그다음 비급여 부분의 자기 부담금은 20% 이렇게 비율이 바뀌었고요. 기본형에서 이 원래 선택형에서 급여 부분이 10%였는데 이게 2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20%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제 가입하실 때 담당자분이 설계를 어떻게 해주셨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대부분은 선택형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한 80-90%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돌려줄 때 내가 부담하는 금액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그쵸. 거니까 자기 부담금이 네네. 적을수록 좋은 건데 선택형에서는 급여가 10%, 자기 부담금이 10%, 비급여가 20%. 근데 기본형은 급여랑 비급여 모두 20%씩 그렇죠. 가지고 있었다는 건 선택형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니까 뭐 당연히 선택형이 많았겠죠. 네. 그리고 3차 개정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모두 선택형으로 통일된 실손보험에 가입하시게 되고요. 자기 부담금 비율이 급여 10%, 비급여 20%인 거죠.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아예 3차부터는 그냥 한 가지만 그렇군요.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에 바꾸지 말 걸 그랬다. 이렇게 나누지 말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쵸. 이걸 통일한 거 보니까. 네네. 왜 이런 거를 그냥 나눠놔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랑 내가 둘 다 2세대 실손에 가입을 했다 해도 언제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장받는 비율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바로 이 면책 기간인데요. 면책 기간의 의미는 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피해에 받지 대한 못하는. 맞아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인데요. 음. 이 기간에는 보험금 청구를 해도 보험금 받을 수 없잖아요. 네. 1세대 실손의 면책 기간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했을 때 첫 통원일 혹은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180일의 면책 기간이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근데 2세대 실손은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이 면책 기간이 90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네요. 유리해졌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2세대에서도 2차 개정이 되면서 이게 같은 질병으로 만약에 추후에 또 다시 면책 기간 180일 지나고 또 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90일 쓰고 이제 면책 기간이 또 더 쓴다. 입원 기간을 더 쓴다. 그래서 두 번째 면책 기간이 될 때는 18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질병일 때는 상관은 없어요. 같은 질병으로 또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럼 면책 기간이 처음에는 90일, 그 다음번에 또 쓴다. 그럼 또 180일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 그렇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1세대 실손에서는 그 치매나 치질, 한방병원, 뭐 치과, 정신과 등에 대한 그런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일반 상해 의료비를 선택을 했다면 일부 보장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았어요. 그럼 2세대 실손은 바뀌었나요, 이게? 네, 한방병원이나 치과에서 치료받는 경우에 급여 항목에 한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고요. 네. 2차 개정이 되면서 또 늘어났어요. 치매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요. 뭐라고요? 치매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다 보장받을 수 있다. 뭐라고요? 치매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보장받자. 네. 네. 들으셨죠? 치질은 네. 급여 항목에 한해서 보장이 됩니다. 또 2016년부터는요.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중 한 가지를 택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세대 실손에서 2세대 실손으로 가면서 저는 보장이 더 줄어들었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장이 늘어난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예. 네. 그러니까 2차 개정이 되면서 치매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치질은 급여 항목에 한해서 보장이 됐고 2016년부터는 우울증, 주의력 결핍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을 할 때부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세대는 기간이 긴 만큼 변동사항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내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 정확히 언제 가입한 건지 확인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자. 네, 둘째, 2차 개정 이후에 가입했다면 내 실손의 재가입 시기, 자기부담금, 면책기간 확인해보자. 네, 셋째. 2세대 실손에서 보장해주는 손해 나도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자. 자, 문수진 전문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